예, 예, 오늘은 2022년 10월 15일, 음력으로는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최동석 박사님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 한국이 앞으로 그 준비해야 되는 조직 구조와 우리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규범, 영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규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최동석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이 중심, 인간이 존엄성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세 번째 이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놓여져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골조는 1번이 자본이고요. 2번은 토지, 세 번째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인데요.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 힘이죠. 이들은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인간을 도구로 보고, 인간의 노동을 인간의 생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통과 전통에서 물려받은 좋은 풍습과 습관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돈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 돈 때문에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다 비참하고 괴롭다는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영미식의 모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기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기타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치 모델을 도입하고자 해서 저도 여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우리 환국사회 복원사업으로서 보살사상을 제가 복원하고자 해서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 예, 산중의 권력자 저런 우리가 원래에 해야 할 우리의 그 학문 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스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해왔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을 환국문명학술은 221번째 보살 강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 사상이 정착된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의 국화는 연꽃이고, 말은 그 카라마여죠. 카라마여, 산스크리트 3월 긍정, 행복, 도를 이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74,1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74,141년이 나오게 된 연호는
환단곡에 있는 삼성기 하편에 원중돈 선생님이 밝혀 놓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다는 순대와도 관계있고, 순다의 강력은 순다 대륙을 말하는 것이죠. 순다 대륙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반도를 잇는 지역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이는 남쪽으로 적도 지역이며 화산지열 환태평양 불의고리 지역으로서 매우 살기가 좋았던 곳이죠.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6만 5천 년부터 최근에까지 이동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 대평은 이 황해를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만 7천 년 전에, 이때가 이제 최고 빙하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비릉기라 하는데, 이때 이제 마고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마고성은 파미르 공원과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에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높게는 이 파미르 공원에서 정착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이 마고성은 이 파미르 공원을 포함해서 타클라마칸 사막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의 강력은 바로 파미르 공원과 타클라마칸 사막 전부가 마고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북쪽으로 천산과 남쪽으로 히말라야산인 곤륜산으로 돌산으로 만들어진 자연 마고성이다. 천축 환인들이 연해주를 거쳐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만 7천 년 전 빙하기 때 이 마고성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의 마고성은 추위를 피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인 이 분지로 들어가 자연의 눈 내리는 물을 이용해서 자연 농법으로 문명을 세우고, 이 자연을 농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많은 언어 체계가 여기서 모이면서 우리가 언어의 제2, 제3 결집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결집이 일어난 곳은 바로 순다 대륙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언어의 결집이 일어난 곳은 바로 서해 대평원 황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고성, 소위 말하는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언어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때 이 산스크리트가 재조합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은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바로 이란과 이라크를 에서 흘러들어오는 티그리트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우르 지역이라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수메르 지역이고, 이 수메르 지역이 바로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몽골 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도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문명이 퍼져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보산사상 네 번째 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 그 그러니까 포살사상 세 번째 강의를 제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오늘 이야기는 이 바이칼 호수에 대해서 제가 마고성에 오기 전에 우리가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바이칼 호수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베리아 남서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는 깊이가 170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며 지구 민물의 20%를 담고 있어 단일 저수량으로서는 가장 큰 곳이다 이거죠. 바이칼 호수는 진화론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고유종을 갖고 있는데 이 호수는 또한 뛰어난 자연경관과 또 다른 자연적 가치를 지닌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 유역에는 다양한 동식물 고유층이 서식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독특한 민물종인 바이칼 물범이 여기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 불균형 때문에 매우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서쪽 지역은 듬성한 침엽수림과 산악 스텝 지역이고 동쪽 지역에는 소나무 숲이 대다수를 이루며 북쪽 지역은 낙엽송 산림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호수의 유역의 지질학적 구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형성되었으며 중요한 지질학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호수의 깊은 곳에 생긴 열수구가 증명하듯이 다양한 구조적인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호수 자체가 자연유산의 중심으로 과학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호수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지의 수중 생물이 있고요. 이 호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데 동물은 1340종, 고유종이 745종, 식물은 570종이 사는데 고유종이 150종이나 된다 이거죠. 호수 주위의 산림에는 전형적인 북구중 전체와 더불어 10종의 멸종위기 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호수에서는 오랜 기간 계속된 수중 생물의 진화로 아주 독특한 고유 동식물이 생겨났는데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의 갈라파고스로 진화론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거죠. 산, 북쪽 순림대, 툰트라, 호수, 성과 스텝에 둘러싸인 호수 유역의 경관은 비할 데 없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데 바이칼 지역에는 역사, 고고와 문화 기념물이 1200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00점은 국가가 보호하는 기념물이다. 이 중 많은 기념물이 신성시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와 흥미로운 인류 역사도 섞여 있지만 바이칼 호수의 생물에는 심각한 위험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독특한 생태계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에 우리들이 살면서 오랜 시간 여기에서 정착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다가 우리가 비령기에 최고의 추운 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마고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고성이 바로 분지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타클라마칸 사막에 물이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마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축에 이제 퍼져나간 우리의 황국사 천축 강력의 천축 환인인 석재 환인, 우리가 방고 환인 다음에 이제 석재 환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고 환인을 이어 방고 환인을 이어 석재 환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도가 아니라 이때는 중천축국이라 말을 했고
중천축국은 5천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으며 문자가 발명되었고 불터가 이곳에 나왔다고 곽박은 산해경 주석에 말했다 이거죠. 자, 보살사상이나 부처사상이나 우리가 기복은 태초에 생긴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기복적인 세속적인 이기심과 욕구, 욕망의 명예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보살사상이 나온 것은 인간의 본성의 이성이 작동하는 소통하는 구성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초에 말을 하면서부터 이 보살사상이 나왔다는 것을. 한편 인간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선택받은 존재이기에 언제나 인간은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되는데, 보살사상은 보살신앙적 요소를 동시에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인간이 계층과 계급이 나뉜 것은 태초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큰 변화를 준 것은 저는 한국문명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흑요석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국문명학술론의 연구에 의하면 이 흑요석이 사용되면서 계층에서 계급이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이 사용된 것이 수십만 년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는 계층과 계급이 초기 단계에 분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흑요석 시대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 이전에, 석기 시대 이전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 문명의 그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구하려 인간은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이를 찾아 이동하였는데, 그러나 대규모로 집단화 이동이 시작된 것은 순다 대륙에 정착하면서이다. 그 역사가 환국사의 시작이다. 환단고기는 정서이죠, 위서가 아니다. 자, 그 근거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석재환인의 진주소시 부소부의 6대 구원리 환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유전형질에 대한 연구와 문화인류학이나 체질인류학이 고도로 발달된 학문은 이를 자연과학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북방 천신사상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강단 학계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젠 대학교 교수보다 일반인이 더 학문적 지위가 높고 실력이 더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없다. 보살사상으로 분권화하고 제4차 산업형 네트워크하고 조직 인사 시스템을 실존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 최동석의 인사조직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진 무대륙은 다름 아닌 순다 대륙으로 세계 학계는 비정하고 있고 이미 순다 대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퍼져나간 신앙이 바로 무문화이고, 무문화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바로 보살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축국은 한나라 때에 번성하였다가 불교의 전통을 중국에 넘겨주고 후한 이후에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천축의 강력은 하늘 도시로서 병하기 후기 10만 년 동안에 천축환인의 중심 강력이다. 천산을 말한다. 마고성의 강력이 판찰레스 파미르 공원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네팔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광범위하게 그 언어 자체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스크리트이며 시땀이며 범어이다. 이른바 고대 꾸르의 강력에서 남쪽에서 뻗어내려와 오늘날 인도에서 베트남까지 넓은 지역에 5개의 천축국이 있었다. 천축국의 전신은 신덕국이며 신덕국의 전신은 천덕이다. 천덕은 하늘이 사람을 길러낸다는 뜻으로 산해경에 조선 천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고대 환인 시대는 아시아 전역을 다스린 것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환국사라고 하죠. 동쪽 나라 안에 북쪽의 모퉁 위에 있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하늘이 보살핀다. 그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가까이 한다. 여기에 바로 서예 대평원 황해임을 한국문명학술에서 밝혔고, 여기서 천덕은 시땀의다. 천덕은
TIYU에는 천독으로서 독은 우리가 길을 육의 엄천을 해온 것이며, 하늘천은 천어로 하늘과 천상을 말하고, 육은 도호로서 도하, 자손을 두다, 양육하다, 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즉 보살사상의 발현지이기도 하다 이거죠. 무문화의 강력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축국은 역사적으로 그 이름과 국력의 실체가 사라졌을 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축국의 후예이며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다. 천축국은 옛 동해의 발상지에 번성하였던 것이다. 동해의 발상지는 바로 서해 대평 황해이고, 이들이 동해의 발상지가 바로 서해 대평 황해인데, 이들이 연해주를 거쳐 바이칼을 거쳐 마곡성에 이르렀다 이거죠. 이후에 이 강력을 우리가 천축국이라 불렸다. 이것을 우리는 상거렐레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극락이라 하고, 극락은 서해 대평원 항해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어원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 마누스는 천축국의 시다문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사전에 실리게 되었고, 이 마누스는 힌두교 경전 마누법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누법전이 처음 쓰여진 곳은 산스크리트 문자가 발명된 이후인데, 대략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오늘날 인도가 아니라 중천축국을 말하는데, 중천축국은 5천축국 중에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으며 문자가 발명되었고, 불타가 이곳에 나왔다고 곽박은 산해경 주석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곽박이 이르기를 천독은 곧 천축이니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문자와 채, 금은 돈과 재물 등이 있고 불타가 그 날에서 나왔다. 진나라 대흥, 여기서 말하는 동진을 말합니다. AD 318년에서 321년까지 있었던 동진을 말하는데, 4년 천추의 호황이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고 하였다. 왕순경이 이르기를 천독은 아마도 별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곽박은 천축국이라 여겨서나 천축은 서역에 있으면서 한 명제 때 사신을 보내 부처의 뼈를 맞아 들어온 곳인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원가가 생각한때 천축은 곧 지금의 인도로서 우리나라의 서남쪽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천독은 곧 동북 쪽에 있으니 방위가 사뭇 다르기에 왕순경이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혹은 그 문기 가운데 탈락된 문장이 있거나 잘못 전해진 글자가 있다 하는데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곽박과 원가, 황순경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죠. 산해경 그 제목조차도 조선의 경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조선, 주신, 여진, 만주의 발현지는 서해 대표는 황해이다. 하여간 신독이 오늘날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다.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대학자라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고시대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경전을 모두 외워서 구준으로 전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인도에 남아있는데, 인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 터번을 쓴 노인이 노래처럼 뭔가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준으로 전하던 경전들을 산스크리트 문자로 기록하면서 동이족의 사상, 철학, 언어가 함께 힌두어 경전에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 불타는 바람으로 나중 풍으로 한자로 번역하였고, 나중에 기독교로 가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서 불다는 호흡사상이며 생명사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이 천축국에서 서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남쪽은 인도로, 지금 현재 인도로 히말라야 산 밑으로 남쪽으로 가게 되었고, 북쪽은 몽골로 가게 되고, 동쪽은 도낭을 거쳐서 시안으로 가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로 수메르 지역을 말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로 밑에 바빌로니아가 있고요. 유프라데스가 티그리트 유프라데스경이 바로 이란과 이라크와 이란에서 흘러 들어오는 우르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불다는 바람으로 나중 풍으로 되었고, 한자로 번역하면 나중에 기독교로 가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랬죠. 자, 인도 철학은 근본적으로 환인의 사상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환인 시대 때부터 전해온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순다 대륙의 카라마에서 변형된 실담어이다. 예를 들어 마누스는 인류의 조상, 지혜의 신, 마누라는 여신, 여자 제사장, 여자 추장, 브라흐마는 불함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60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지를 떠올리면 계산하기 쉬워진다. 10간 12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동이족의 천문학과 관련이 있다. 천문학의 발전은 농경, 과유목에 필수적이다. 중국인 학자 설랑지가 저서한 중국 사전사화에 있는 중국 민족 기원 어탑 탐리목분지 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상제의 도읍지 아래에 태제가 살고 있었다. 그곳은 천황이 자리한 성지이다. 아문적 군신 또는 천황의 무리들은 도를 알기 위함을 생업으로 생각하였다. 소위 하늘이 열리고 땅도 열렸으니 처음으로 어떤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가 방고시이다. 이에 묘의 무리와 다른 종족까지 크게 뭉쳐 함께 일어난, 여기 묘족을 말하는 겁니다. 묘족. 크게 함께 일어난 것이니 인류의 기원설이라고 적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상고시대에 도를 통하는 것이 생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도를 통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보살사상이죠. 보살사상은 바로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도는 먹여 살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 산스크리트 를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상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선인이 많았으며 선인은 천산, 곤륜산, 삼위산, 도랑 등지에서 수도하는 것을 주업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천문의 도까지 깨달아 신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도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서술한 동기부여에 확실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나중 이들이 불교에서 사제들이 된 것이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예,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